요즘 AI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교육 현장은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시대에 선생님, 교수님 같은 교육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교수님, AI가 설명해 준 게 더 이해가 잘 됐어요. 와, 이거 진짜 강의실에서 나온 말이래요. 근데 이게 뭐 학생이 무례하거나 교수님한테 도전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팩트, 정말 솔직한 사실이었던 거죠. 이 한 문장이 지금 교육자들이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를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설명까지 AI가 더 잘하는데 그럼 교수는, 선생님은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AI가 더 잘 설명한다. 이 충격적인 한마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교육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는지 그것부터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이 그날 오후에 바로 교수학습센터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뭘 가르쳐야 합니까? 와, 진짜 자신의 역할,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어떤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을 기능 그리고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보여요. 보세요. AI는 지식을 설명하고 답을 딱딱 알려주는 기능적인 역할은 진짜 완벽하게 해내잖아요. 그쵸?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뤄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I가 이를 대신해주는 기능은 할 수 있어도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교수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제 교수의 목표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진 호기심을 지켜주고 스스로 던진 질문을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꽉 붙잡아주는 사람. 이게 바로 AI 시대 교육자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새로운 역할을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의도적으로 기다려주는 기술에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AI는 뭐든 바로바로 답을 주잖아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답이 튀어나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교육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진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답을 늦추고 그 침묵의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 이게 가장 인간적인 교육 기술이라는 거죠.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침묵 설계라는 건데요. 원칙은 세 가지예요. 첫째, 다 설명해주고 싶은 그 욕구를 꼭 참는 거예요. 둘째, 바로 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셋째, 학생이 뭔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걸 딱 끊지 않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핵심이에요. 실제로 한 교수님이 이 원칙들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실험적으로 바꿔봤대요. 어떻게 했냐면 복잡한 질문 딱 하나만 던져줘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AI 써서 조사하는 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대신에 수업 마지막 15분은 아무 말 없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각자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한 거죠.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15분의 침묵이 딱 끝났을 때 한 학생이 드디어 입을 연 거예요. 교수님, 이 질문은 답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요. AI가 막 쏟아내는 정보들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다가 충분히 고민하고 나서야 겨우 얻게 된 깨달음이었던 거죠.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학생이 스스로 발견해낸 바로 그 순간.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걸 지금 알았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이다. 와,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의 목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학생이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에 도착하는 그 과정, 그 여정 자체가 목표였던 거죠. 네, 바로 이 사례가 딱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교수의 역할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경험 전체를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새로운 역할을 맥락 설계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교수의 진짜 실력은 컨텐츠를 막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그 여정을 기획하고 또 어떤 질문을 일부러 남겨둘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거. 바로 이 큐레이션 능력, 전략적인 가이드 역할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맥락 설계자는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계속 던지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당장 뭘 다뤄야 하지? 어떤 건 일부러 얘기하지 말고 궁금하게 만들어 볼까? 그리고 어떤 질문은 아예 다음 학기까지 이어지는 큰 숙제로 남겨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말 그대로 전체 판을 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역할이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이제 와서 AI가 만들어준 결과물 보고 점수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전체를 봐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기록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평가의 목표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학생이 남긴 그 고뇌의 흔적, 판단의 기록들, 다시 말해 생각의 흔적을 읽어주는 것. 이게 새로운 평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교실 안에서 권위라는 말의 뜻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예전처럼 지식이 많은 게 권위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권위의 원천이 말 그대로 근본부터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제일 많이 아는가, 지식의 양이 곧 권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힘, 바로 여기서 새로운 종류의 권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그냥 AI를 도구로 잘 쓴 수업이 아니었대요. 그게 아니라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 AI랑 씨름하면서 막 혼란스러워할 때 그 과정을 외면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버텨준, 함께 혼란을 견뎌준 교수의 수업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교육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학생들이 스스로 던진 그 소중한 질문이 사라지지 않게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는 존재. 어쩌면 이게 바로 어떤 기술이 나와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교육의 진짜 본질일 겁니다.